2주차 3교시인데 끝부분 다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 관련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약 한 2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란 이제 여기 평가서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구조의 기능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기능의 개념은 가족의 그 역동성, 한 구조 안에서 그들이 이제 생활하고 가족의 그 어떻게 보면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이런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의 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역동성과 상호작용도 변화에 적응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그 가족들이 가족의 경계범위라든가 위계 질서 구조, 권력 구조라는 거 이런 게 잘 돼 있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그 경계에 문제가 있고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그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이 구조 기능 이론은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그 이론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가족 치료할 때 많이 그 구조 기능주의 이론을 이론으로서의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보수성과 성차별의 측면에서 비파. 그래서 여성 가사노동의 경제적 또 생산적 가치를 간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의 가족을 역기능적 가족으로 보는 오류로 인해 사회적 변화의 갈등이 간구하고 있다. 요즘은 그 가족 내에서 그 가족 전원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족의 하나의 그 똑같은 그러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또 사회생활하며 가족에 들어와서 또 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 이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는 구조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가족문제 해결 방안은 사회화 기능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정하고 재사회화 또는 재활 기능을 강화하거나 사회 물질적 및 기회 분배 기능을 강화 또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징적 상호작용 이런 주요 가정복지에 대한 그 중요한 상징적 상호 이론이 되겠어요. 첫째, 인간은 그들이 상징을 창조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상징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만들어진다. 상호에 대한 인지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태어난다. 다섯째, 개인은 자기 개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 개념을 발달한다. 자기 자신의 과정이며 목적의 자체이다. 인간은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과 사회적 맥락 가운데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치료에 있어서는 사회 환경, 가족 구성원들의 그 가족의 상호작용과 그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가족 치료는 전 가족이 함께 해야 치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서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자세한 그러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호작용 이론의 문제점이 있어요. 상호작용
가정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가정 문제는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를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통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가정 문제의 원인은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에서나 행동에 대한 의미를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즉 어떤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등으로 낙인을 찍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사유화된 것 또는 상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넘겨보겠어요. 평가.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론이 평가예요. 상징적 상호 이론은 가족의 내적 과정에 중점을 두고 배우자의 선택, 세대 간의 가치관의 전이, 역할과 지휘관계, 가족의 스트레스, 취업의 문제, 이제 그 한부모의 문제, 한부모 가족의 그 가정의 문제, 또 가족 내 권력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 연구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가족치료, 교육 분야의 상호작용 이론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론적 비판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미치는 문화, 경제 등의 거시적인 측면을 간구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 영향이나 역할을 간구한다. 인간은 무의식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적용. 보다 다양한 행동과 상황을 상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가정 문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갈등주의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기본 가정에 있어서는 갈등은 자연적인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통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게 항상 이 사회 속에서는 그 가정 내에서는 그러한 그 이론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제의 다른 모든 사회제도의 구조를 결정한다. 갈등은 성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문제점. 갈등을 궁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와 지속성이 갈등을 위해서는 가족 갈등의 처리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등에서 지원과 권위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가예요. 갈등 이론의 평가. 갈등 이론은 가족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구조 기능론적인 가정이 필연적이고 타당하며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조화와 갈등의 존재하는 가족의 양면성과 가족 갈등 문제에 표면화시킨 점에서 가족학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제 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갈등 이론은 권력이나 역할과 같은 사회 규범이 가족 간의 경쟁적 갈등 기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통제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 질서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갈등 이론은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가족 행동 및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획일적이라는 거죠. 갈등이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적용해요. 우리가 이제 갈등 이론은 이제 우리 가족복지에 무슨 그 시사점이 주는가, 적용점을 주는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족복지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갈등주의, 기능적 갈등주의 입장에서 있는데, 갈등은 가족생활 내에서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과 공유된 구축을 갖는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요 과정에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가 있는데, 개방체계는 뭐예요? 우리 몸과 같이 이제 우리 몸에서 생태체계를 한번 봅시다. 밥을 이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영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각 곳에 필요한 영양을 이제 분배하지요. 이제 이런 혈액을 통하여 또 그 필요치 않은 것은 배설물로 이렇게 이제 추방하게 돼요. 이게 개방체계예요. 시너지가 이제 폭발되는 게 이제 개방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폐쇄체계는 뭐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분출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북한과 같은데 모든 건 받아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상호작용을 안 하죠. 그 안에는 이제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 이에 합당한 산출을 만들어내는 개방체계와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출도 없이 해체, 고갈, 소멸을 벌이는 엔도르피의 특성을 지닌 폐쇄체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폐쇄체계는 받아들이고 분출을 않는 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라고 한다. 경계, 바운다리죠. 바운다리라고 하면은 하나의 이제 그 지역사회의 경계도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복지론에서는 경계는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예의라고 할까요? 그 정도 이제 이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딸과 아들이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퇴근해서 그 딸의 그 방에 있는 그 방문을 아버지가 놓고도 않고 문을 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경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런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가족 간의 예의와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위계 질서,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것이 이제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계는 바울론들이라는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과 하위 체계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비가시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체계는 이제 향상성, 서로 도와주는 거죠. 향상성, 또 안정상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향상성은 자기가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향상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균형, 향상성의 안정상태는 경계의 개방성에서 상이한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향상성은 이제 호모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 평형 상태 혹은
균형을 지키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모든 체계들은 안정성, 질서, 일관성을 가져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 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유지를 시키고 쇠퇴해서 붕괴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의 뜻을 말한다. 필요한 곳을 채워주는 것, 안정된 상태, 균형, 개념은 가족의 이해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 균형의 문제.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체계 이론이 있어요. 또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은 이제 진화적 측면, 안정 상태의 특성, 가족 체계의 변화하는 동시에 같은 상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 측면, 가족은 가장 최소 단위의 사회적 인간 체계이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함. 또 가족은 하나의 단어이며 어떤 가족 구성원의 행위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행동적인 측면. 첫째, 사회 통제와 사회와의 가족의 특징적 기능이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의 무체는 의사소통이며 이는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구실한다. 3. 적응은 가족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족의 이제 체계 이론의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의 평가.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돼.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화를 초래하였다. 체계 이론은 원조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 일반 체계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하는 많은 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상징과 개입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여기 넷째에는 체계 이론은 사회체계 내부 및 체계들 간의 안정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요. 체계 이론은 분석 대상을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단위의 복합적 전체로 보기보다는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체계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요소 간의 관계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가족 체계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역동력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두틀진 이론으로 역기능 가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주의적 성향을 지닌 학자들이 가족체계 이론의 가족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부 등에서 체계적으로 역기능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정함으로써 가족의 내 존재는 남편과 여성의 권력 차이를 간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역사의 입장에서 있는 집단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한계, 체계 이론은 분석 대상을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단위의 복합적 전제로서 보기 때문에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책의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요소 간의 관계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전체성을 파악하는 데 여러 도움이 있다. 가족책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가족 역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도출된 이론으로 역기능 가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 틀을 제공한다. 여권주의적 성향을 지닌 학자들은 가족 측의 이론이 가족의 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하게 체계의 역기능에 기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가족 내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를 간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집단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고 평가한다. 예, 체계 이론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관련된 이론은 거의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의 적용 및 적용, 우리가 어떻게 체계 이론을 가족 부지론에서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죠. 첫째, 상호작용, 실현 및 경계선 실정이다. 지시기법이다. 재정의이다. 순환적 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관련 이론의 주요 가정은 교환 이론은 사회적 행동을 적어도 두 사람의 간에 교환 자원을 주고받는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교환 자원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금전, 물품, 칭찬, 복종, 존경 등이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비물질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는 교환 자원의 비용이 되고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교환 자원은 보상이 되며 교환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가능하면 비용에 비하여 보상이 크도록 행동하려고 경향성이 있다. 그게 권력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교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교환 관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대등한 관계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문제, 사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 문제의 원인은 교환 자원 부족, 고갈 또는 가치 저하라는 할 수가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교환,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기점으로 하여 광역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평가, 교환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해체를 매개하는 개인적, 관계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만 때때로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다. 특정한 보상과 비용의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의 차이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비판이 있다. 꼭 교환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은 이타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봉사의 개념이죠. 적용, 교환 이론은 교환 개념은 보상, 비용, 이익, 비교 수준에 대한 호혜성 등이 있으며 배우자 선택에서 교환 개념이 시작되어 부부 권력, 의사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정폭력 등에 적용된다. 여기 보면 여성주의자들의 남녀 차이의 과정이 되거나 유사성의 은폐되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문법적인
성의식, 사회적 과제들을 성별로 할당함으로써 성과 남성을 분리시켜 성차를 더 크게 하여 남녀 간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성별 노동 분업, 그리고 이성 간의 성적 결합을 요구하는데 성체계가 바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져오는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 이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주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평등 이론에서 여권주의자들이 남녀 차이가 과장되거나 유사성에 은폐되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문법적인 성, 의식, 사회적 관제들을 성별로 할당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 성차를 더 크게 하며 남녀가 서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성별 노동법, 그리고 여성 간의 적절 결합을 요구하는 성체계가 바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져준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래서 주요 가정으로서는 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여권주의자들이 가족 내 존재하는 여성 억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가부장에 의한 억압이다. 여성의 생산성 역할에 대한 억압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여성들이 여성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 제도, 규범, 역할 등을 찾아내어 그것을 계산시키기 위한 노력해 왔는데, 특히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억압의 초점을 맞춘 점이 이제 있다. 이렇게 되고, 그들이 이 결혼과 가족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회적 물질로 간구하고 있다. 가족이 단일 체계라기보다는 권력단체의 구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대에서 벗어나 부부, 자녀 관계에 모두 동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제도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의 개입, 평가. 성평등 이론은 가족의 조화와 권력의 균형을 강조한 기본 이론들에 도전하여 성역할 구분에 따른 성역학과 아내 구타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파악되고 있다. 여성 가족의 봉사자나 학생자가 아닌 주체적 개인으로 의상을 조명하게 받게 되었다고, 또한 다른 이론들이 비해서 사회적 실질을 강조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중심적이어서 남성들이 경험을 제외시킨 또 하나의 차별이라면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입이에요. 성평등 과정에서 본 가족의 근본 과제는 가족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실시하여 또한 여성의 가족의 봉사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여성의 개인으로서의 주체적 위치가 함께 부각되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2강 2주차 이제 3강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3 복지국가와 가족복지 정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